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토론 얘기를 하면서 찬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찬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토론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거든요.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찬성한 입장인 반대쪽에서 물어보고 반대쪽이면 찬성한 쪽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쪽한테, 다른 쪽한테 물어보는 걸 신문식이라고 하는데, 반대 신문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지 맙시다. 토론은 입론이랑 반론은 무조건 있었다 했지. 그치? 자, 입론부터 시작했니? 반론부터 시작했니? 입론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보통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치? 입론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래요. 찬성 1위 시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반대 신문을 하겠느냐? 누가 반대 신문을 하겠냐? 여러분, 찬성이 대답한 후에 바로 누가 시작을 해야 돼? 입론을. 반대 1위 시작을 해야 되겠지? 찬성 1위 했으니까 반대 1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 1위 계속 지가 물어봤다가 지가 또 대답했다고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입론 다음에 반대 신문 다음에 또 입론 어느 쪽에서 반대쪽에서 입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대 1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 반대 신문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입론 누구 찬성 2가 나올 거고 또 반대 나온 후에 반대 신문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또 입론이 나오잖아. 어디 누구 반대 2가 해야 될 차례 아니니 그치? 반대 2가 해야 되고 여기에 반대 신문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순서가 기본적으로 그쵸? 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반대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반대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말하겠느냐를 생각을 해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반대 신문 찬성에 대한 반대 신문 누가 해? 반대 2가 해.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찬성 2가 여기서부터 쭉 얘기하진 않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찬성 1위 해. 됐어? 쉽죠? 여기에서는 반대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해? 반대 1위 해. 됐어? 그럼 아직 안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니? 찬성? 반대 신문에서 반대 2, 찬성 1, 반대 1, 지금 찬성 2밖에 없네요. 이 순서야. 이거 어려워하더라. 입론 순서만 하면 반대 신문은 누가 들어갈지는 간단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이게. 반대 신문에서 뭘 물어보냐면 얘네가 자료가 적절한 건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진 않았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사회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하는데 좀 쉽게 나온다 그럼 사회자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가끔. 자,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역할 문제 나오는 경우 가끔씩 있어. 오늘 토론의 논제차.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합니다.까지 가로치세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부터 가로쳤어. 논제 소개. 왜 그러냐면 사회자 역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논제를 소개해줬어. 최근부터 또 가로칠 거야.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이죠, 배경.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열린 배경. 배경이부터 왔겠네요. 가로 닫고 해서 배경.
맞서고 있습니다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맞서고 있습니다까지 가로 닫고 배경이에요. 토론이 논의된 배경.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토론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부터 가르칠게요.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토론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발표, 토론 순서자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토론의 순서,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될 순서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해라, 이해되시죠? 자, 찬성 1. 여러분,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찬성 측에 있어요. 그리고 입론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 입론에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주장, 이유, 근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거는 찬성이, 입론에서든 어쨌든 반대에서든 다 나와. 입론에서 반대에서 다 나와. 필수쟁점 좋습니다. 필수쟁점 3개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나연아, 필수쟁점 3개. 응? 문제, 심각하냐, 급하냐, 아니냐. 두 번째, 해결 방안이 실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우선, 그러니까 문제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해결 방안 자체가, 혹은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걸 실행을 할 수 있어? 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 마지막, 이익과 비용 좋습니다. 이익이 크냐, 비용이 크냐? 얘기해줘야 돼. 그럼 우리 지금부터 찬성에서는 뭘 찾아야 돼? 필수쟁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주장, 이유, 근거는 찾아야 돼. 주장, 이유, 근거는 찾아야 돼. 읽으면서 어디든 있어. 주장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유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주장을 하려고 하면 주장, 이유, 근거가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선 주장, 이유,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주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유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근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찾아볼 거고 얘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찾아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목 아프다. 너 뭔가 들리려나? 들리겠지? 되겠지? 찬성 1 좀 읽어줄래요? 네? 네, 찬성 1이 개념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찬성 1은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설탕세란부터 세금을 말합니다까지 가로치세요. 정의. 이 정도는 상식이죠? 계속. 중요한 건 천연당은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 밑줄. 문제가 심각하다. 찬성 측이니까 입증 책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설탕세가 없어. 설탕세가 없으니까 우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 설탕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당을 섭취해. 그래서 건강 문제가 심각해,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자, 보겠습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데 이걸 나타내주는 근거로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이세요? 거기 밑줄 치세요. 출처, 믿을만한 출처. 됐습니까, 여러분? 믿을만한 출처, 당연히 신뢰성 올려가죠.
됐어요? 그 다음 어디에 10%, 39%, 66% 구체적 수치 사용 신뢰성 높아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근거가 적절하네요. 믿을만 하고요. 우리 이것도 평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이것도 문제점이잖아요. 그쵸? 의료비 부담도. 질병도 높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어. 근거. 야, 이거 연구 어디에서 했는지 알려주죠? 음. 네,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니까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 이름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2.2배, 35% 등의 구체적인 수치 사용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입니다. 이게 주장이죠. 근거 나왔고요. 주장이랑 근거가 나왔어요. 때문입니다가 안 나오긴 했는데. 자,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심각하고 조치가 시급해.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럼 해결 방안. 주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설탕세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행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시행을 가능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근거로 하나 제시한, 근거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한 당을 줄이게 됩니다. 야,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적절한 근거로 볼 수는 없네요. 이해되시죠? 이익이 많다. 또 이익을 이야기했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필수적점 3개 다 얘기해줬죠? 그치? 다음. 자, 사회자가 고마워요. 목이 아파서. 사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반대쪽 토론자 신문 읽겠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너네 인과관계가 진짜 그렇게 된다고 확실해? 너네 성급하게 판단한 거 아니야? 너네 논리적으로 오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예요.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허점.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의 20% 섭취에 불과하면 비리하는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절한 대답은 해줬네요.
저가의 수입식품이나 인공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당식품은 비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가는 몸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설탕세를 부여하면 제품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안 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만약에 설탕세를 줘서 가당식품, 그래도 뭐에 좋은 가당식품을 안 사 먹고 비싸니까 엄청 싸가지고 그냥 단맛만 낸 엄청 그러면서 몸에 안 좋은 거 더 사 먹어서 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안의 문제점 지적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대 2의 첫 번째 질문은요. 해결 방안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거고 반대 2의 두 번째 지적은 해결 방안의 문제점, 제시한 해결 방안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황색으로 반대 2의 반대 신문 두 개가 요약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랬더니 찬성 1위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낫지 않아요? 다른 대안을 제시해줬죠? 다른 대안. 설탕세보다. 그랬더니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세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으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반대 1회 반대신문. 여러분, 입론인데, 반대 1회 입론인데, 반대 1은 입증 책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필수 쟁점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찬성 측이. 그거를 잘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허점만 찾아내고 반대를 해준, 반대 입장을 얘기해주면 돼요. 멀리 가기 싫다, 현순아. 사회자가 다음으로 반대 측 토론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언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저 토론 순서를 계속.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질병이 아예 없지도 않다. 인정해. 질병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근데 진짜 질병이 당 섭취만으로 일어날까? 네가 말한 것처럼.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탕이 중요한 게 설탕 문제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게 매우 심각하지 않다. 이해됐지? 오히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됐지? 네가 제시한 지금 이 상황 우리 당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아. 됐어요? 계속.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요. 이런 정책상의 공모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사례 얘기를 해주겠죠. 사례도 구체적 근거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의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표시만 잘 해놔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야, 이렇게 지금 당 섭취 문제가 설탕세를 부과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야, 이거 봐봐. 반대 측의 입론에서는 필수 쟁점을 이렇게만 찝는다니까요.
얘네가 필수쟁점을 찬성체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거를 반박하는 용이죠. 그쵸? 입론에서 아니다. 오히려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야. 니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 실현 가능성이 너무 어려웠어. 아니, 몸에 안 좋은 거 다 세금 붙일 거야? 탄수화물세 붙일 거야? 소금세 붙일 거야? 이해되니, 여러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더 높습니다. 그죠? 사회적 거부감도 높아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설탕수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에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뭐야? 이익이 적어. 부담해야 될 게 많아. 그럼 이건 비용이에요. 부담해야 될 게 많다는 건 비용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계속.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했더니 사회자가 이어서 찬성 추천자 반드시 문 있겠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았어요? 너 사실에 근거했어? 너의 근거가 이런 허점이 있지 않아? 여러분, 옆에 있는 311페이지의 1번 문제 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요? 2번. 잘했어요. 잘하네요. 다른 애들 많이 틀렸는데. 다른 학교들 많이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이 편파적인 게 아니죠, 지금. 근거에서 혹시 빼먹은 거 있어? 이런 문제잖아. 그래서 2번이에요. 너 인용 자료에 이거 다 사실이야. 이거 전부 다 사실 그대로 가져온 거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문제 풀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틀려왔던 문제거든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잖아.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만 건강에 해야 하는 주요 원인이 설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찬성 1위.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공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잖아? 근데 너네 큰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너네들이 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거 안 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한 권고나 교육이 효과가 없었는걸? 됐어요? 해결 방안의 문제점. 대안의 문제점 됐습니까? 대안의 효과가 없었다, 미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탕세를 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더욱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미국의 사례만보다도 단순 공고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규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실수를 했어요. 네. 섣부르다 라는 말을 썼잖아요. 얘가 지금.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즉 두 번째. 여러분, 아주 짧아졌죠? 아주 짧아졌죠? 왜 짧아졌어? 필수장점 안 적어도 되니까. 필수장점 안 적어도 되잖아, 이제.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그냥 조금 내용 보충을 해주거나 주장과 근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줄지마,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힘든 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학교 갔다 와서 힘든 거 알고, 여러분 아침 일찍이라도 힘든 거 알고,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힘든 거 나도 아는데, 수업을 와서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졸릴 것 같으면 좀 일어서도 되냐고 물어보든가.
왜냐면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실제 와가지고 이 듣는 것 같은 효과는 사실 없어요. 한번 배웠던 것도 아니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예요. 공짜로 가르치는 거.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시간 쓰고 여러분 돈 쓰는 거니까 제대로 듣고 갑시다. 나도 그냥 자면 자게 놔두는 게 마음 편해. 몸은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렇지. 알죠? 나 안 돼. 모르는 애들 있으면 끝까지 데려가야 돼. 비만. 자,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주장이에요.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나니? 뭐가 났어? 이유. 주장 이유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니? 근거. 보건복지부 여러분 출처 나왔죠? 건강시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비만율 2018년 21.6%에서 25.3% 구체적 수치 연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에서 17세 과체중 비율이 남자 26.4%, 여자 14.4%로 남자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군 평균이 24.3%보다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16세에서 11세 46.6%, 12세, 18세가 44% 각국 10%부터 당뇨를 공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했다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나 아니면 성인들은 비만율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근데 왜 어린아이들만 유독 이렇게 비만율이 높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아이들 단 거 좋아하지 짠 거 좋아하진 않잖아. 물론 난 어렸을 때부터 짠 걸 좋아하지만 단 걸로 인해서 이런 비만율이 생겼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 주장, 근거 전부 다 나왔네요. 심지어 근거도 객관적이고 신뢰감이 돼요. 이해되시죠? 신뢰감이 있어요.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우려했지만 상대방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찬성 즉 이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설탕세로 당뇨식품 가격이 오르면 당함유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반대 측에서 우려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공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사회자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신문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비만율이 높다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요. 질문을 통해서. 설탕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네요. 비만은 나트륨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보건기구의 1인 섭취량의 권장량의 2배가 넘는데 이런 나트륨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고 설탕세만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는 똑같이 몸에 안 좋은데 왜 나트륨 얘기는 안 하고 설탕 얘기만 했니? 그랬더니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비만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아까 5세에서 17세 남성, 그치? 소아비만의 해결책 언급되면 미국, 멕시코 전 세계 도입되거나 노인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힘들죠. 선생님 이거 길다고 말씀드렸고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나눠서 한 거예요. 사회자 반대측 2번째 토론자 입론해봐 했더니 반대측 2가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장이에요.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 시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여러분 시기상조가 아직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기에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말실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섣부르다. 너무 빠르다. 이거 말실수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 부과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여러분 근거라고 할 만한 것도 안 나오고 애매하네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 당함유 제품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여기 이거 외국 사례니까 이건 근거예요. 고혈압 식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해가지고 자국의 식품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설탕세를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처럼 악순환 기능이 있는 설탕세 부수는 옳지 않습니다. 다시 주장을 이야기하네요. 큰 것만 있고요. 여러분 이유가 없네요. 그쵸?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해줘.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너 객관성 좀 떨어지는 거 아니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좀 객관성 떨어진다고. 그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진짜 반대 신문에 나오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중요해서 그래요.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세가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탕세 실효성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네가 기업이야.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품의 함량을 줄여. 여러분 제품의 함량 엄청나게 점점 작아. 여러분 다이제 옛날에 이렇게 커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들. 점점 작아져요. 아이스크림도 그런 것 같아. 나 예전에 와일드바디 처음 나왔을 때 한 이만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한 이만큼? 이런 것 같아. 니들이 기업인이면 당을 빼가지고 맛이 없게 건강하게 만들래? 아니면 좀 엄청 맛이 있게 설탕 많이 넣었는데 그 함량을 조금 줄여서 만들래? 몇 그램 몇 개, 원래 100g 팔았는데 50g 정도로, 70g 정도 티 안 나게 쭉 줄여서 팔래. 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맛없는 음식 사 먹겠어요, 사람들이? 과자 먹는 때 다 짜는 거. 물론 내 주장을 여기다 섞으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 무선 당함량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반박 들어갑니다. 반박은 보통 쟁점 중에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쟁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의 허점을 위주로 공격을 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강조해주는 단계예요. 이해되시죠? 과연 설탕세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필수 쟁점 요약도 해줘야 돼요.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요. 무슨 법이니? 문답법, 자문자답법 사용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안. 그러니까 너네 거 안 할 거면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 대안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 멕시코 등에서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였지만 모두 부작용 겪었고 해외 사례. 또 2014년 유럽 의회 권위 있는 기관 자료죠. 보고서에서도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어. 이미 2014년에.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주장을 해놨고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박 있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그쵸? 일부 인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이 돼. 그러다 보니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오히려 이익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쟁점 중에 필수 쟁점 중에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건강상으로는 오히려 좋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반대 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점도 지금 계속해서 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론이니까. 시기상조라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비만율이 일정 수준 넘는다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또. 이해됐어? 아직은 이란 뜻이야. 시기상조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높아진 후에는 설탕세 해도 된다. 필요하다라고 니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 따라서 반대측도 설탕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대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거야 지금.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에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 미래 건강 문제에 해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방 차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예방 차원으로. 여러분 끝나갑니다. 좀 힘내세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비만은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 환경 등에 의해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인데 왜 이걸 세금을 통해 해결하냐. 이거는 사회적 문제를 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죠. 설탕세 다음은 아까 녹이되었던 소금세 순차적으로 부과되겠죠. 세금을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수익도 감소하고 일자리 줄어들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많이 들어. 됐어? 설탕세 부과는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당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도 효과적인. 그러니까 얘를 안 할 경우에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교육과 홍보. 끝으로 찬성주 두 번째 토론자 반박 있겠습니다. 설탕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세를 통해서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엄청 늘어날걸? 지금이야 심각한 비만 수준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걸 안 하고 나서 후면 나중에 비용이 엄청 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안 돼. 자지 마. 아니, 소설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소설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유달리 그러네. 반대측에서는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설탕세는 국민 종합적인 건강 증진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탕세 예방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서 많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 현재 우리나라 12, 18세 청소년 당뇨 섭취량이 2014년 식품과안전처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통계 기준 81.4g으로 보건복지 공급 50g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요. 당장 비만율 높지 않은 괜찮다고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때는 훨씬 더 심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세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탕세 부과에 대한 양측 의견 들어봐서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마무리까지 하고 있네요, 여러분. 왔다마 힘든 글. 기지개 한번 킬까요? 목아직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너네 4시, 그러니까 첫 타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두 번째 타임 했을 때. 훨씬 졸려해. 신림 애들은 훨씬 말똥말똥하거든요. 왜 그러지? 더 일찍 왔는데? 왜 그러지? 자, 316쪽에 있는 1, 2번은요. 요약 정리예요. 앞에서 나왔던 거 요약 정리야. 한눈에 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봐도 돼. 이거 읽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 이거까지 안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야 될 건 317페이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과도한 당섭치로 의료비 부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차지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 과도한 당섭치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주장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근거죠.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안 나왔죠? 이유 없어요. 나그.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저주하는 인슐린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 때문이다까지만 났어. 근거 없어요.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4의 공동체 문제 해결하기 필수전제 이건 안 나올 거거든요, 시험에.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안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가 수업은 끝났고요. 뒤에 힘 있는 설득은 오늘 안 하고 금요일에 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종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321페이지까지만 풀 건데 아마 시간이 남을걸요? 다 풀고 나서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남으면 여러분 대단원 문제에 있는 1, 2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풀 거예요. 힘 있는 설득 빼고. 이해되시죠?